예, 지난 2월 29일 날 가자지구 북부 지역 가자시티에서 발생한 그 이 구호품 실은 트럭, 이때 이제 이 참사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르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미국 책임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워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죠. 그 하마스의 지금 현재 전략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가자 주민, 팔레스타인 주민을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맹비난하는 구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책임론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그럼 왜 가자 지구가 위험한 상황이냐? 일단 치안이 불안해요. 이스라엘이 IDF가 완전 장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폭, 하마스들이 이제 구호물자를 탈취하는 거죠. 그 영내에서. 그래서 트럭 운전사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선량한 민간인 피해가 섞여 있어요. 또 폭동 주도자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본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쟁 재난 지역에서 민간인을 제3국 혹은 주변국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호 문자를 배포하고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지역에 가둬놓고선 구호 문자 하니까 그 구호 문자가 하마스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 조폭으로 빠지지 주민한테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막 난장판이 일어나고 진짜 압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국제법상 의무예요. 그런데 미국이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를 불허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리고 접경국인 이집트는 국제법상 팔레스타인의 그 난민들 받아야 되는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연간 이집트에 13억 달러의 원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를 안 해요. 이집트를 좀 비판하고 국경 열어라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원조 주면서. 그래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미국은 이집트를 비판하기는커녕 국제사회와 함께 이스라엘 책임이다라고 이게 낙인 찍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답답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 주민을 제3국으로 이게 그 이민을 우리가 돕겠다고 얘기하니까 블링컨 장관이 불허했고,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치안 사고는 또 이스라엘 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수하에 해놓고, 휴전에 해놓고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스라엘만 탓하고 있고, 기승전 이스라엘 희생양, 그러니까 인도적 이 주민들 피해는 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이야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외신과 머스저는 빼고 대부분의 매체와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미국에서 무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과 그 민주당은 가자지구 전쟁, 이것이 그 미국의 11월 달에 있게 되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승부처로 가자 전쟁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제 유권자들은 지금 가자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민법이나 그다음에 급등하고 있는 석유 유가, 이게 미국 유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다 이제 낙태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지, 지금 이스라엘 가자 전쟁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성향의 매체를 보면은요, 그냥 뭐 일반 농객이 아니라 그 민주당 거물 브레인들이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패배하면 순전히 가자 전쟁 탓이라면서, 만약에 대선 패배를 이제 이스라엘 책임론 혹은 희생양 삼기에 들어갔다는 지금 분석이 있어요. 민주당 쪽 매체들과 민주당 쪽 인사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스트리트저널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가 바라보는 2024년 미 대선 핵심 관심사는 뭐냐? 1번 이민법 20%, 그다음에 경제 14%, 낙태 8%, 민주주의 8%, 인플레이션 5%, 그다음에 뭐 그들 표현으로 구구파의 준동, 그 트럼프 지지자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파의 준동을 반대한다가 5%, 정직성 4%, 자유 3%, 뭐 정부 지출 3% 순인데, 여기에 국제정치 이슈가 없어요. 아예 뭐 중국도 없고 이란도 없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시건에서 또 바이든이 81%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13%도 안 되는 뭐 10% 안짝인 무슬림표 가지고 선거 졌다라고 자꾸 강조를 한다는 거는, 뭐 앞서 얘기하는 가자 주민 피해도 마찬가지고 대선 패배 책임도 이스라엘한테 자꾸 돌리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스라엘 희생양 쌓기 작업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민자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들. 그렇죠.
국경 문제 뭐 이런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그냥 무작정 넘어오는 거죠. 1,0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예. 3년 동안. 그 추정치죠. 그러니 그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멕시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무슬림들도 많이 섞여 있고 중국 사람들 많이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뉴스를 보니까 뭐 뉴욕 같은 데는 그냥 이 불법 체류자들이 길거리에 호텔에 아주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더 시급한 거지. 지금 가자지구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조 바이든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도 이렇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친팔레스타인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미국으로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그 무슬림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해리스 그 여론조사 재단에서 같이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그 대선하고 상관없이.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미국 국민 압도적 다수인 70%가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 지지로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80% 이상인데. 그리고 근데 젊은 층 18세에서 25세는 젊은 층의 53%가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은 대선을 보니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롱게임, 장기 전략으로 반이스라엘 성향의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령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실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 브레인들은 당 미래를 현 중도 유대계에서 탈피해 극좌 친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주주가 되는 빅피처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인구 통계학적 싸움에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입도 선면을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성향의 청년들을. 그래서 이런 자꾸 이스라엘 비판하고 이스라엘 희생양 삼는 그런 비판이 자꾸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과거 역사적 사례가 있죠. 1920년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배를 유대인 책임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나치가 집권하게 됐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독재가. 그런 걸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중도 좌우파가 이게 섞여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완전 친팔레스타인 극좌로 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선 변경이라고 좀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라면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여러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공화당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데 정권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연방정부 내에 친좌, 극좌 팔레스타인 세력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 다음에 대학, 강단, 뭐 여러 가지 스포츠계, 문화, 할리우드, 언론 다 친팔레스타인 극좌예요. 아하 이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도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거의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은 양장대잖아요. 한쪽 정파가 완전 반유대들을 목숨 걸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알려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고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조건이 충족이 단순히 우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스테메릭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급이면. 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선절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군사적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 매체 와이네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조용히 미국과 안보군수 의존을 줄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국방부 획득실, 우리도 지금 방위사업청이에요. 거기서 이제 무기를 이제 구매하고 하는데 거기서 주력 소총인 기존에 미국산 M4 소총을 썼어요. AR-15이라고 M16 같이 생긴 거. 그거 대신에 자국 생산 티보르 불법 소총 3,000정을 주문했습니다. 국내 생산업체에. 그리고 하루 100만 발 이상의 탄환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군에 쓰이는 폭약도 지금 다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거서부터 이제 피복 장부류, 야간 투시경 등 이 아이템을 늘려가는 추세예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생산 단가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만 생산해가지고 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포기한 건데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손절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자. 비용이 아니다 더 이상. 이라고 판단한다고 하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전략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거 디아스포라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과 해징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자 생존의 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좀 약간 전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자기를 지금 지키는 그 행태를 가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금 무방비예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시간이 차오르고 있다.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도 무기 독립 국가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의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독립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다 거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요. 그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의 그 최근 보도인데 아이언돔 생산 업체를 지금 미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업체를. 그러니까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손절한 분위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빨리 11월 미국 대선이 좀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